오늘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고려시대의 차문화의 발달과 청자 차도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화여대 정남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관련해서 플로어를 정리하는 동안 간단하게 오늘 강연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원 교수님께서는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화여대 박물관장을 역임하셨고요. 한국미술사학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이시고요. 서울시 경기도 문화재위원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많은 관련된 저서와 논문들을 세상에 내놓으셨는데 대표적으로는 토기와 도자기를 공저로 내셨고요. 그리고 A Companion to Korean Art라고 하는 아마 이거는 외국에서 책을 낼 때 글을 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고려중기 청자 연구라고 하는 또 저서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2022년에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셨고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미술사학과에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고려시대의 차문화의 발달과 청자, 차도구를 강연해 주실 장남원 교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남원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정 선생님께서 고대의 그 차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는 잘 몰라요. 차 전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려 청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청자가 굉장히 여러 가마터에서도 나오고 발굴지에서도 나오고 막 많이 나오는데요. 그 도자기들이 대체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 이걸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옛날에는 청자는 뭐 아름답네, 신비하네, 색깔이 어떠네 이런 얘기만 했지만 최근에 대학에서의 연구 경향은 실생활에서 어떤 용도로 썼는가, 그것은 가치가 어느 정도였겠는가, 또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에는 차이가 있었을까, 질은 좋은가 나쁜가 뭐 이런 데 좀 더 다르게 연구가 이제 생활사라든가 유통, 소비 뭐 이런 측면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 이 많은 도자기 다 먹고 마시는 데 썼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 차를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 차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록들이 나오고 술과 함께 이 차를 국가가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삼국시대부터 차가 전래되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차원이나 또 왕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거를 후원하면서 발달해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제가 고려시대 청자를 통해서 보면 한 10세기 정도에는 우리나라 그 여러 유적지 특히 가마터에서는 직접 다구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미 삼국시대에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자기나 그리고 토기, 금속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청자, 백자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차를 마시거나 하는데 이제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 다점이라는 명칭도 나오고 또 차를 아마 이렇게 공급하거나 이런 거랑 관계 있을 걸로 보이는 다소라는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뭐 효자라든가 충신이라든가 혹은 누가 뭐 중요한 분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왕이 차를 하사한다 이런 기록도 있고 당시 고려와 굉장히 연관성이 깊었던 북송 황실에서는 사신이 올 때 차를 가지고 왔던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청자가 그리고 백자가 오래전부터 이제 수입되면서 그런 것들이 고려로 넘어오고 다시 고려에서 자기를 제작하는데 연장선상에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그 고려에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는 고려판 선원청규라는 게 있습니다. 사찰의 규범을 정리한 책인데 원래는 그게 이제 뭐 당나라 때 이후에 그 중국에서
그 규정된 청규를 다시 고려판으로 수정한 그런 것들인데요.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차를 언제 어떻게 마시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고려사 기록 같은데도 예를 들어 만일에 신년에 뭐 이렇게 조정에 모임을 갖는다 이러면 차를 뭐 넣었다 또 이렇게 올리고 또 내리고 하는 굉장히 여러 차례 한 자리에 앉아서도 다양하게 아마 차를 마시지 않았나라고 짐작되는 이런 근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은 무덤이라든가 이런 데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 왕실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기록에 명문이 적혀있지는 않는 도자기지만 일반 사람들도 차를 상당히 마셨겠구나 하는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제가 자료에 나눠드린 것과는 조금 순서를 다르게 섞고 막 해치고 하면서 그림으로 다시 조정을 했으니까 그냥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 이전에 이미 한반도의 여러 유적들에서는 이런 자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토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매끄럽고 그리고 흡수성이 매우 낮아서 어떤 물기가 있는 것 혹은 뜨거운 것들 이런 걸 담았을 때 흡수되지 않고 혹은 입술에 닿았을 때 되게 매끄럽다거나 이런 굉장히 뭐 음용하기에 그런 기구로 도구로 사용하기에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당시 중국이 이미 굉장히 차문화가 발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자라든가 뭐 백자완이라든가 청자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한 유적들에서 발견되고 있고,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 국내의 여러 뭐 사찰들, 제일 유명한 건 이 가까운 데 있는 경주라든가 뭐 이런 데 있는, 경주가 그때는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경주의 뭐 중요한 사찰, 분황사, 뭐 황룡사지, 그리고 나중에 또 이쪽 익산의 미륵사지 뭐 이런 중요한 사찰들에서는 상당한 수량의 적지 않이 중국에서부터 수입된 자기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도기들과 함께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자기라고 하는 건 품질이 매우 높고 기물도 상당히 단정하고, 그리고 당시 중국에서 뭐 하던 물건인가라는 것을 추정해 보면 대부분 음다용 그릇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경주의 배동에서 출토된 뼈 항아리가 있어요. 사람이 돌아가셔서 그 장골한 뼈를 납입한 이런 도구인데요. 겉에는 신라 토기로 되어 있죠. 그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안에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것을 꺼내보면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이게 뭔가 하고 보면 위에 놓여 있는 게 정상적인 뚜껑은 아니잖아요, 보시기에. 여러분 댁에서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뭐 담아놓고 다른 것에 접시나 뭐 사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얹은 것 같은, 그게 분명한데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위에 덮은 것은 절강월주라는 데서 제작한 찻그릇이고, 또 아래에 있는 항아리는 호남성 장사에서 만든 차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차를 담아서 이제 당시에 여러 지역으로 수출하던 것이 신라로 들어오고, 신라의 뭔가 이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뭔가 마시거나 했던 누군가는 다 마시고 썼겠죠. 그러다가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이것을 화장을 하는 용기로, 화장하고 뼈를 담는 장골 용기로 대체한 것 같아요. 원래는 차호 다완인데 부모님의 어때요? 고로가 돼버린 그런 케이스이죠.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당나라 시대 여인들이 궁중에서 차를 마시면서 또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장면으로 알려져 있고, 그림 자체는 송나라 때 모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크진 않은데 실물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 앞에 테이블이 있고 그 앞에 뭔가 그죠, 이렇게 생긴 금속으로 된 접시와, 그리고 손에 꼭 막걸리 사발처럼 생긴 운두가 되게 낮은 그릇들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긴 청자 다완이 아닐까 추정하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보면 커다란 반같이 생긴 거에다가 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국자같이 생긴 것을 넣어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안에서 떠올린 것을 그릇에 이렇게 담아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 말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시는 장면이 아닐까. 중국에서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이 어우러지고 있고, 그리고 그냥 여성들이에요. 아마 악기 연주하는 악공들일 수도 있어요. 옷차림이나 화장한 것을 보면. 그래서 궁중에서 이제 악기 연주하는, 우리 이 모임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셨는데 뭐 그런 직업적인 연주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무심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저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유구의 다경이 이때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책이 지어진다, 뭐 다경 무슨 경하고 경자가 붙는 거는 보통 중국의 경우는 어떤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본말을 전부 기록한 이러한 내용의 글들의 경이라는 글씨를 글자를 붙이고 그게 하나의 어떤 글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다경이라는 게 지어져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유구를 다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워낙 이제 차에 대해서는 대단한 그 식견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아시다시피 차의 근원에서 뭐 마시는 방법 또 차나무의 식생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적고 있고 차를 마셨을 때 이제 얻게 되는 효능 같은 것도 잘 알려져 있죠. 우리 앞에 정영선 선생님께서 이제 다 번역도 하시고 이미 익히 잘 소개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안에 보면 당나라 때 굉장히 낙양이나 장안이 수도고 제2의 도시가 낙양인데 낙양은 고 이전 북위시대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인구가 세계에서도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들이에요. 장안은 100만, 낙양은 50만인데 그때 이 전 세계에서 100만, 50만 가진 도시는 뭐 콘스탄티노플 정도밖에 없습니다. 파리, 런던은 한 5만 명씩밖에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대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찻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땅이 넓으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여행하거나 모이거나 뭐 하면 도시에서 이제 저 찻집에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또 공연도 보고 또는 잠도 자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에도 보면 이제 굉장히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결국 이게 이제 유구의 다경 같은 것들을 나오게 한 배경이 아닌가 싶은데 그 안에서 유구는 하북성 형주에서 만든 백자하고 그리고 월주에서 만든 청자다완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청자는 얼음 같고 그리고 저쪽 하얀색 도자기는 은과 같고 뭐 눈과 같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살짝 심정적으로 이 오른쪽 그러니까 청자에다 차를 마시는 게 조금 차가 푸르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이쪽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도자기뿐만 아니라 저 법문사 왼쪽에 법문사 탑을 보면 법문사는 서안에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그 부처님의 손가락 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그 왕실 사찰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거대한 탑이 있고 탑 아래 지궁이 있는데 그 지궁을 발굴한 결과 뭐 오늘은 소개 안 합니다만 아주 진짜 비색의 그 청자들이 있었고 그것과 함께 차를 마셨을 걸로 추정되는 투명한 유리로 된 다완과 다탁 저 두 개는 분리돼요. 그래서 이 아래 위는 분리되는데 요런 다탁을 갖춘 완이 함께 이제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939년에 무덤에서도 그 절강 이만 지금의 항저우죠 근처에 있는 무덤에 당시 5월국의 왕실 무덤에서는 저런 질 좋은 청자들이 상당히 나왔고 비슷한 형태들이 이제 출토가 되고 있어요. 자, 재질을 백자, 청자 그리고 유리를 초월하면서 이제 차를 마시고 그런 것들이 이런저렇게 선택되고 있다는 건 생활 속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차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음용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당을 지나 송으로 오면서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게 오른쪽에 보이는 까만색 찻잔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건성, 건주라는 데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다 많이 알려져 있기로 당에서 송으로 가는 동안 중국에서 차를 소비하는 양이 6배 증가합니다. 차 생산 소비가. 그래서 당나라 때는 그냥 차로 마시던 이런 일반적인 차의 음용이 송으로 들어가면 북송 황실이 이거를 전매 제도를 해가지고 전매시켜버려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도 전매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인삼을 국가가 전매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국가가 이제 세금처럼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데 차를 얼마나 많이 마시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청자 백자는 물론이고 이때 오면은 검은색 그래서 아마 거품을 하얗게 일으켜서 내는 그런 뭐 차의 종류에 따라 이것도 선택적으로 들어왔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안압지, 월지라고 부르는 경주의 중심가에 있는 이 별궁에서 발굴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도기들이 하나의 도기의 여러 면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도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차랑 관계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언정영 뭐 이런 글씨가 목서로 쓰여 있고 그리고 구름이라든가 여기 식물 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차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 있는 사이에
여기 음각으로 차 다자가 써 있어요. 자, 먹으로 쓴 거는 다 완성된 다음에 써도 그만인데 제작 단계에서 음각으로 해서 구운 거라서 애초에 이 그릇은 차와 연관된 용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 안압지에서는 다조라 그래서 구멍이 뚫린 작은 스토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생활에서 브루스타 같은 뭐 이런 종류 휴대할 수 있는 조그만 그 아궁이 같은 게 발견돼서 이런 것들을 위에다 얹거나 해서 데우면서 마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통일신라 시대 신라의 가장 중심각, 우리가 왕경이라고 부르죠. 여기에는 궁궐터도 있고 왕실 사찰터도 있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 월성 유적이 있는 곳인데 이 일대를 발굴했을 때 위에 보시는 백자들 그리고 아래 보시는 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바로 그 유구가 말했던 형요의 백자와 월주의 청자들인데 이게 신라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경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중요한 사찰들, 뭐 불국사니 뭐니 이런 아주 대찰들에서는 전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부의 층위까지는 모르겠지만 왕실이나 또는 큰 사찰들이나 중요한 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중국의 새로운 문물을 접했거나 그리고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고 그들이 이제 이런 거를 쭉 사용하는 과정에 결국 고려가 되면서 고려에서는 차와 연관된 이런 그릇들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고려의 차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나를 그냥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하사품, 선물용,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례가 있습니다. 뭐 조정에서 열리는 뭐 다례들이 있고 또 사신을 맞이할 때, 왕자를 책봉할 때, 결혼할 때. 또 불가에서 하는 거 고려는 도교 사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려가 불교 국가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역사학에서는 고려는 다종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경에는 회교 사원도 있다고 알려지니까 여러 종교의 그런 행사에서 차가 음용되었을 것이고 또 일반에까지 상례, 장례에 이르기까지 차는 꼭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방이라는 명칭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야외로 가거나 어느 다른 장소에 가서 차를 마시게 되면 물을 끓이고 해야 되니까 그 화로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행로군사라고 하고 또 차를 지고 가는 사람들 다담군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발전해서 조선시대에 오면 뭐 다모라는 직책도 생기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차를 단순한 기호식품뿐만 아니라 약으로도 인식한 것 같은데 상약국이라든가 태의감이라든가 이런 명칭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약으로서 차를 취급했던 그런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선원청규, 그 사찰의 청규 규범 속에 차가 들어있고 또 차를 재배하는 다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경이 분명히 전래돼서 국내에서도 특히 이제 고려시대 기록에 다경이 자주 나타나고 고려 후기에 이규보 같은 사람은 나중에 그 병 들어가지고 말년에 부안 지역에 어느 사찰에 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요양하고 있는데 그때 쓴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방을 둘러보니까 약방문하고 다경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약방문 몸이 아프니까 약방 처방전하고 다경이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지금 그 군위 인각사라고 하는 사찰을 발굴을 통해서 하나의 구덩이에서 이게 같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양구라고 추정되고 여기 보면 금속 여러 뭐 물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안에서 치는 그 징이라든가 그다음에 병향로라든가 뭐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중국에서 수입한 월주요 다환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이 있었는데요. 이게 한 8세기에서 9세기로 추정되니까 이미 이 정도 시기에는 직접 우리가 이 자기를 만들진 않았지만 여러 중요한 사찰에는 이 도자기 차 그릇들이 다 들어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비슷한 시기 중국이 이런 스타일로 이제 청자를 쓰는데 이게 무덤에 함께 들어가는 걸로 봐서
이제 누가 죽었을 때, 특히 왕실에서나 누가 돌아갔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릇들을 다 사용하면서 어떤 의례를 치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구성들이 이제 나중에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일치해서 그리고 고려에서 만든 것들과 굉장히 중복되는 측면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걸 미루어 고려가 이런 것들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게 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미 북송 시대에 남아있는 회화 작품에 보면 신뢰, 이건 아마 황제쯤 되는 사람일 거로 추정하지만 신뢰 장면 중에 차라고 추정되는, 따뜻하게 해서 그리고 이 뭔가를 이렇게 옆에 따라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공간에서 보시면 차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요. 차도 마시고 옆에 향을 피우고 꽃도 꽂고 또 어디선가 음악을 연주하고 이런 모든 게 하나의 세트처럼 이렇게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그 휘종의 18학사도라든가 여기도 중간에 여러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차려져 있는데 차를 서빙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것 중에는 북송 휘종대 문회도라고 하는, 이건 12세기 전반경이죠. 황실의 정원에서 야외 차나 음식을 하는 그런 회합의 장면인데, 그 중에 들여다보면 음식을 나누는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을 데우는 거, 그리고 뭐 주자로 옮기고 다시 주자를 가지고 뭐 잔으로 따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다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들을 미루어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것까지 많이들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고려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고려 시대에 이미 청자 백자를 만들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산 도자기들이 일부 이제 들어와서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게, 보시면 결국 다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음료라든가 특히 차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는 동북아시아가 굉장히 유사한 문화권 속에 지금 같이 이렇게 쫙 빨려들고 있는 블랙홀처럼 들어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려 시기에 그럼 청자의 다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작된 것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한 10세기부터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큰 그룹으로 나누면 여기 경기도하고 황해도에서 여기 서부, 중서부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요 남쪽 우리가 잘 아는 강진이나 부안이나 이런 지역들에서 주로 생산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개경과 가까운 이 위쪽 지역이 먼저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적으로 더 뒤늦게 이 아래 전라도에서 발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게 재미있는 흐름인데요. 10세기, 11세기와 12, 13세기 것들을 비교하면 그 기종 간의 구성이 달라요. 이거를 거의 한 10,000편, 15,000편씩 통계를 낸 자료인데, 처음에는 그 완이라고 하는 약간 작은 사이즈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발하고 이런 게 좀 큰 사이즈가 많이 늘어나고, 청자에서 접시도 늘어나고, 물론 이 모든 게 차를 위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구성들의 변화는 결국 음식 혹은 차를 포함한, 그리고 플러스 또 술 등등과 연관된 여러 기종의 변화와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예쁜 어떤 걸 보고 예쁘지 차를 마셨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마터에서 나온 것 혹은 유적에서 나온 것을 일일이 통계 처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거를 대조해 가면서 이제 살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그 10세기에서 11세기 그리고 12세기 초까지 쭉 변화가 있는데, 굉장히 중국적인 것들이 처음에 나오다가 차츰 되게 한국식으로, 중국에는 이렇게 안에 원각이 있고 좀 좁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변화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상한 거는 이런 스타일들은 이미 중국은 당나라 때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다시 리메이크를 합니다, 고려에서.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연구 중입니다만, 고려가 조금 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송 그리고 또 거란이 생기잖아요. 거란이 들어와서 제국을 건립하고, 또 요 나라는
자기들이 뭘 오마주하냐면 당나라를 오마주해서 모든 문물 제도를 당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합쳐지고 고려는 그 중에서 약간 선별적으로 뭔가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비교하면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왼쪽은 지금 중국에서 만든 거고 오른쪽은 이제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인데 그 굽의 모양이 약간 넓적하고 납작해서 저렇게 생긴 옥기의 이름을 따서 옥벽저라고 부르고 또 한국의 경우는 뭐 해무리구반 이렇게 부르는데 근본적으로는 같은 계통의 약간의 이제 형태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왼쪽 경우는 아까 그 당나라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낮고 넓적한 그러니까 가로가 굉장히 넓게 느껴지고 운두가 낮은 거고요. 이쪽 고려 거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오똑한 그런 형태로 약간 변합니다. 이건 아마 차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시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이제 차이점 같은 게 있으면서도 청자라고 하는 재질과 그리고 약간 기본형들을 그대로 고려가 끌고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가마들, 특히 이 초창기에는 뭐 용인 지역, 또 시흥 지역 뭐 이런 데서 중국 거랑 굉장히 흡사한 도자기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청자뿐만 아니라 백자를 같은 가마에서 또 같이 구워요. 자, 아까 유구가 다경에서 청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백자에 대해서도 얘기해서 우리가 그때 그런 당나라 때 상황을 남청북백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들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역시 청자가 대세이긴 하지만 백자를 여전히 사용합니다. 이 얘기는 백자를 사용해야 하는 어떤 다른 종류의 또 차들도 함께 음용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해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강진으로 내려가고 강진이 이제 굉장히 200군데 이상 많은 가마터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강진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찻잔 위주의 이 얘기를 제가 안 드렸네요. 바로 아까 지도에서 보시는 제1그룹 그러니까 중서부 지역의 가마들을 저희가 통계를 그렇게 해서 이제 만점 이상씩 통계를 내보면 전체 비중에서 완이라고 부른 거 청자 완이라고 부르는 게 45%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가 실생활에서 청자를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완의 비중도 줄어들고 발도 물론 늘어나긴 하지만 기물이 되게 기종이 다양해지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청자 백자가 만들어지던 초창기는 상당히 절반 가까운 수량이 완이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심하게 과장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고려가 처음 청자를 국내에서 만들어야만 하는 그 강력한 추동력의 그 밑바닥에 음다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을 만큼 그 수량적으로 보면 그 비중이 10세기, 11세기엔 그게 많더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까만색도 만드네. 예, 그래서 검정색이 많지는 않지만 흑유를 해서 아까 복건에서 발달하는 송대의 그런 양상처럼 고려에서도 이런 게 나타납니다. 고려의 절정기가 시작되는 한 12세기경의 기록으로는 잘 아시는 고려도경이라는 것이 있고 고려도경을 보면 그 안에 중국 사신이 개경에 와서 보고 그 안에 궁궐 안에서 대접받고 음식을 먹고 차 마시고 뭐 방에 뭐가 놓여 있나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안에 보면 차를 끓이거나 또는 차를 마시거나 혹은 연회장에서 뭐 등등해서 차와 연관됐을 거로 생각되는 뭐 이런 도구들의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도자기뿐만 아니라 금속기라든가 칠기, 그럼 이제 차그릇을 어디에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칠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제 고려도경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용봉 사단을 가지고 오는데 용봉 사단이라는 건 용봉에 그 문장이 찍혀 있는 앞 차를 이렇게 쪄서 굳힐 때 거기 그 도장을 마치 다식처럼 그 무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북송의 황실 거다라는 걸 마치 보증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아마 얘기한 것 같고 실제로 북송되는 이제 담보가 출간돼서 이런 문양들로 차를 만든다 이 모양으로 이제 이런 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북송도 유교의 다경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대관달원을 만들잖아요. 휘종이. 그러니까 그만큼 차에 대해 굉장히 올인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사신들이 고려에 오게 되면 당연히 선물로 차를 가지고 오겠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이미 연구가 좀 진행된 중요한 그 그릇들의 형태만 조금 간단히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완과 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목한 그릇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여기 밥을 국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밥이나 국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된 밥은 이때 고려 시대는 없었다고 하니까 그럼 뭘까? 특히 이 안쪽에 문양이 안에 들어 있는 거.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도자기는 문양이 다 밖에 있어서 남이 나의 모습을 보게 돼 있거든요. 밥 먹는 내 모습이 내가 어떤 도자기를 쓰나 하는 걸 보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고려는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안에 문양이 있어서 뭔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내 눈으로 이걸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천천히 먹으면서 이 문양의 내용물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그 문양을 같이 감상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실제 선시 같은 거에 나타나기도 해요. 뭐 마시다 보니까 여기 뭐 자고새 반점이 보인다거나 이건 중국 이제 찻잔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진 완과 발들이 만들어지고 또 뭐 찻찌꺼기를 버린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타호라고 불리우는 찌꺼기 버리는 그릇들이 이제 고려에서 지금 보여드린 그릇들은 과거 고려에 전혀 없던 그리고 통일신라에 없던 새로운 기물들이 자기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분에서 왕의 능에서도 보여지고 뭐 귀족의 고분에서 발견되고 또 비슷한 것이 중국의 은재로 만들어지는 것도 비교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일반화되고 있다, 공통적이다, 또 중국과 동시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타혼이 지금 보여드린 발이니 완이니 이런 건 다 한 편 한 편 다 학위 논문으로 이미 다 나와 있어서 고려시대에 혹시 찻그릇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 이상 됐지만 중국의 하북성 선화에서 발굴한 이 벽화묘들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 장면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자리에 어떻게 차려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벽화에 있는 이런 흔히 뭐 차와 관련된 그림이라고 추정되는 부분에 주전자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주전자는 이제 차나 물이나 술 이런 걸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새롭게 고려에 등장하는 거 그리고 다른 재질과도 공통점을 가지는 것 그리고 같은 것들이 또 중국의 벽화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점. 그 외에 뭐 문경이라고 알려진 사람의 무덤에서 지금 이런 그릇들이 나오죠. 많은 사람의 무덤에서 이제 도자기가 세트로 이렇게 매납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한테 하나의 지표로 이게 어디에 쓰였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뭐 차 잎을 가는 도구라든가 가는 도구도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아까처럼 맷돌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탁에 받쳐서 또 올리는 경우도 있고 탁에 받칠 때 청교에서는 이게 다른 사람보다는 방장의 다실에서 올리는 걸로 나와 있어서 탁을 받치면 이게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의 그릇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검정색 잔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뭔지는 모르지만 그 옆에 차를 마실 때 과자도 있고 과일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올리는 그릇들에 대해서도 최근 고증들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꽃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최근엔 고려시대 꽃, 화공양, 향공양, 다공양 뭐 등등에 대한 연구가 다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송고려, 그다음에 이제 거란 이게 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금나라까지도 다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조금 5분만 더 해도 되겠죠? 그 외에도 이런 개합이라 그래서 이제 뚜껑 덮인 좀 용량이 큰 다합으로 추정되고 탁이 있어서 그리고 원래 이게 저 왼쪽에 있는 게 어느 사찰 불단에서 발견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부처님께 올리는 찻그릇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다 보면 안에 금속으로 된 이제 수저까지 다시 같은 게 들어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를 갖고 이게 어디에 놓이는 것까지 추정하면 전체적인 구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미루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거는 아까 약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 상약국이라고 하는 이런, 혹은 상약국, 상식국 이런 데들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상약국이 이제 나중에 장의서로 계칭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기록에 보면 약뿐만 아니라 차를 같이 관리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상약국이라고 아예 쓰여 있기도 하지만 그게 없이 그냥 상자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차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견지가 개성의 궁궐터, 만월대 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다 이렇게 쭉 연결을 지어 보면 국가의 하나의 기구로서 설치된 이런 데들을 통해서 약, 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재료, 아까 말씀하신 찻감 뭐 이런 것부터 관리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음악이 빠질 수 없어서 다고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차와 함께 음악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이미 10세기 가마부터 이런 그 장고들이 만들어지고, 실제 거란의 무덤이나 혹은 송나라 무덤 같은 데서는 이런 그 찻그릇들, 차병, 꽃, 뭐 춤추는 장면들과 함께 항상 이런 장고가 항상 함께 등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음료로서의 차 외에 이걸 하나의 문화로 이해하려면 좀 더 넓게 이런 것들까지 살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연구자가 연구한 건데요. 고려시대 여러 무덤에서 나오는 여러 기물들 전부 통계 처리를 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덤에 나오는 여러 부류들을 모으고 통계를 내면, 고려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묘에서 매납된 도자기들이 생활 용기와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형식화된 규범 또는 그 관습에 따라서 세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품이 적은 민간의 무덤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민간의 무덤 중에서는 이게 가장 대량의 도자기를 반출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역시 보면 향과 그리고 이런 차와 관련된 도구로 추정되는, 혹은 술과 관련된 도구로 추정된 음료 관련 이런 기구들이 함께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왕릉과, 그리고 왼쪽은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지만 수량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공통점,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피장자가 뚜렷한 왕실 무덤 혹은 일반에 이르기까지 건수의 차이, 개수의 차이, 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정하다. 저는 이것을 달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여러 매납용 기물 중에는 뭐 재질이 여러 가지 있지만 청자가 고려에선 단연 중심이 되고, 이 같은 현상은 고려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는 그냥 음료, 혼자 뭐 수행하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고려에서는 그 이상이었다고 보고요. 사회를 결집하고 신앙의 현장에 중요한 매개로서 기능했다. 이게 의례에서도 쓰이지만 나중에 이제 매장 문화에까지 확산되었고요. 하지만 이러거나 저러거나 다구로서의 청자의 의미는 절대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차라고 하는 게 차를 그냥 맨손으로 마시지 않잖아요. 그릇을 갖추고 어떤 현장 분위기 안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구성되는 여러 가지들이 여러 주변국들과 공통점을 가지게 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교류, 또 문화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게 특히 고려가 가졌던 다원적 성격과 매우 일치한다. 그래서 고려의 개방적 분위기에서 차는 청자를 매개로 동북아시아의 패러다임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 단순한 기호 음료 또는 뭐 수행의 음료를 넘어서 국가와 종교, 삶과 죽음을 표징하는 과정에 작동한 중요한 요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